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윤설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하루가 더 괜찮았죠? 내일은 더 좋은 하루를 보내게 될 겁니다. 설미 스토리 듣다 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어제보다 이겨내면 그 다음날이 더 좋았고요. 그 힘든 시기를 거쳐서 오늘의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지금 얼굴 많이 좋아졌다고 팬분들께서 피부도 좋아지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오늘은 좀 화장이 진하죠? 오늘 좀 공연을 갔다 오다 보니까 홍천에 어르신들 이제 축제 노인의 날 이런 강원 노인의 날 축제 갔는데 체육대 체육 한마당 이런 건데요. 어르신들이 올림픽 수준으로 아주 체육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흥도 얼마나 많으신지 한 번씩 이제 어르신들 행사 가서 흥만 어르신들을 만나면요. 제가 오히려 길을 막 받아가지고 옵니다. 네, 오늘은 설미의 7년간의 탈북 스토리 여정 그 안에서 가장 작았던 가장 작진 않았죠. 가장 큰 폭을 차지했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알려야 되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제 마음도 풀려지고 이제 영화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 제가 몸으로 떼었던 것들이 다 이제 영화처럼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면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정신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에 또 오늘 여러분들께 또 3탄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는 저희가 감옥에 들어가서 신입반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됐고 삭발도 하고 막 이렇게 반삭 이런 것도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제가 배고플 줄을 모르고 이제 전염병이 이제 걸릴 줄을 모르고 전염병이 돌 줄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 다 나눠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배고픈 고생 엄청 했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구세주, 나의 엄마, 네, 나의 어머니가 저에게 이제 결국에는 4개월 후에 면회를 오게 됐고요. 저는 4개월쯤 됐을 때 제 상황이 어땠었냐면요. 아, 여기가 내가 이제부터 살아나가야 될, 외면하지 않고 맞서 나가야 될 교도소구나, 교화소는 곧 나의 집이구나. 이거를 외면하거나 힘들다고, 힘들긴 당연히 힘들죠. 이거를 외면하는 순간 나는 무너지겠구나. 이래서 교도소가 집같이 느껴질 만큼 주위에 가족 같은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배는 고팠지만 나름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이렇게 범죄가 큰 건 아니에요. 한국으로 말하면 별거 큰 건데 북한에서는 이건 역적죄죠. 두만강을 몰래 넘어서 이제 중국 가서 살던 분들이랑 같이 마음의 소리를 하게 됐고요. 배는 좀 고프더라도 저는 또 이제 신입반 그 무섭고 어려운 신입반을 이겨내고 그 열병에서도 이겨내고 그렇게 하고 저는 제 본반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 본반은 일단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교화소의 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들께서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있던 반이 있었는데 제 반이 하는 일은요. 나무 찍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밥을 할 때요. 교화소나 그리고 교화소 간방이 이렇게 D자형으로 돼서 이제 낮은 집들이에요. 1층 상가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불을 떼서 겨울에는 이제 방을 덮여서 이제 죄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불당번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불을 떼고 또 불 뗀 다음에 또 선생님이 또 다시 감옥 안에 넣어주고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밥을 할 때는 이렇게 큰 통나무들을 큰 로에다가 불이 24시간 정도 이제 꺼지지가 않아요. 거기다 계속 나무를 넣으면요. 그 밥을 어떻게 하냐면 이만큰 로가 있어요. 밥을 찐 로. 그러면 쌀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밥을 할 때 들어가는 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섞어서 밥을 막 손으로 버무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철통이 이렇게 네모난 철통이 있는데 한 통에 한 10kg 정도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로 쌀을 다 씻은 다음에 근데 솔직히 쌀을 안 씻었어요. 저희는 한 번도 씻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쌀을 씻으면 옥수수가 들어오면 그거를 기계에다 넣어서 옥수수를 다 분해를 해쳐요. 근데 그 옥수수를 분해를 하면 거기서 가루가 나오잖아요. 근데 물에다 씻으면 그 가루가 빠지면 죄인들에게 돌아가는 밥이 더 작아진단 말이에요. 원래 작은데. 그래서 쌀을 그냥 바닥에서 막 구르던 그 쌀을 그대로 가지다가
이제 그 로 판 10kg 들어가는 판 위에다 넣고 옥수수 넣고 옥수수 째긴 거 넣고 콩알 좀 넣고 콩알이 한 20% 정도 이제 한 30% 원래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 정도 들어오는데 거기서도 또 이제 선생님들 띄워먹고 뭐 이것저것 간부들이 또 이제 콩이 돈이 되니까 이제 띄워먹고 나면 한 10% 정도 콩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 한 70% 정도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게 사료에 들어가는 그 겨 있잖아요. 밀겨 같은 그런 겨가 들어가요. 근데 그게 사료로 중국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중국말로 이제 사료라고 썼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그거를 막 섞어가지고 옥수수랑 콩이랑 막 섞어서 막 부비부비 막 이렇게 해서 물을 자박자박하게 물을 채워서 그 이제 로에다가 딱 넣으면요. 뭐 이제 로를 뜯는 시간이 한 2시간인지 제 기억에는 이렇게 정확히 안 나는데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밥이 다 익어요. 그럼 익은 다음에 로를 따요. 로를 이렇게 다 수동으로 여자들이 그 뜨거운 로가 항상 24시간 불이 펴 있다 보니까 그 뜨거운 로에 문을 열 때는요, 이 얼굴이 그냥 땀 범벅이에요. 그리고 그냥 맨손으로 못해요. 장갑 두꺼운 거 껴고 뜨거운 로 문을 열고 거기서 꺼내서 네, 밥을 푸고 밥을 넣을 때 쌀을 넣을 때는 그 위에다 쌀을 막 씻고 이렇게 물 씻진 않아요. 무조건 안 씻고 막 물로만 그냥 대충 버무려 가지고 로에다가 딱 넣고요. 뚜껑 닫고 이런 쇠꼬챙으로 문을 이렇게 quick 돌립니다. 그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실 겁니다. 아마 옛날에 그 이런 그 뭐라고 해야죠? 문을 꼭 닫을 때 위에서 이렇게 잠궈 주잖아요. 압력을 주기 위해서 꼭 닫게 하고 고무바킹이 가운데 이렇게 달려있고 그러면 그게 꽉 닫히기 위해서 안쪽과 겉에 쪽에 이렇게 나사가 있어요. 그 나사 가운데 구멍이 있는데 거기 쇠를 이렇게 여자들이 올라서 꽉꽉 누르면서 그 로에 그렇게 생긴 나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달려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밥을 넣어서 이제 밥을 익혀서 이제 먹는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제가 교도소에 있던 바는 그 밥을 하는 그 불을 떼는 보일러 그게가 24시간 결국에는 하루도 쉬면 안 돼. 거기 불이 꺼지면 우리는 밥을 굶는 거예요. 거기 나무를 보정하는 일을 저희 이제가 들어간 반이 그런 일을 했어요. 나무 그거를 하목반이라고 해요. 나무를 하기도 하고요. 가끔씩 밥하는데 동원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밥하는데 몇 번 동원이 돼서 밥도 찍고 그랬어요. 밥을 찍어서 줘요. 밥을요 원래 우리는 그릇에다 이렇게 퍼서 주는데 퍼서 옛날에 줬대요. 근데 밥을 퍼서 주니까 죄인들끼리 한 방에 70명에서 100명씩 있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콩알이 똑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푸는 거라 뭐 어디는 더 많이 갈 수 있고 어디는 작게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막 너무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아예 밥을요 이렇게 길이가 한 요 정도 되고요. 동그랗게 둘레가 요 정도 되는 요 정도 둘레 너비에 길이가 요렇게 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로 밥을 산처럼 쌓아 놓으면요. 쑥쑥쑥 그 기계 안에서 축 찍은 다음에 기계를 쭉 뽑으면 영양단지 모라고 여러분 북한은 옥수수 심을 때 영양단지라는 모를 만들어서 이제 옥수수 심거든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양단지 밥처럼 땅땅하게 딱 굳어져서 밥이 딱 모양이 동그랗게 딱 컵 모양으로 나와요. 그게 컵처럼 생긴데 밥을 넣거든요. 그렇게 해야 싸우지 않는다. 그렇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열악한가 보세요. 그래서 밥을 교도소에서 한 그릇, 두 그릇 교화소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한 알, 두 알이라고 얘기합니다. 밥이 이렇게 한 알처럼 딱 생겨서 한 알, 두 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산에 많이 올라갔죠. 산에 올라가서 지금 하라면 할지 모르겠는데 한 15cm 정도 되는 도끼 너비 요만하게 15cm 여기 한 7cm 정도 네 이렇게 7cm에 이렇게 15cm 정도 되는 손도끼를 시퍼렇게 갈아요. 매일 손도끼를 갈아요. 왜 갈아야 되냐면 공구가 좋아야 내가 뭐 힘이 덜 들잖아요. 그래서 파랗게 짬만 쉬라고 하면 계속 가릅니다. 갈아갖고 주머니 뒤에다 끼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한 40명 정도 올라가는데 3명 정도의 이제 교관들이 실탄을 메고 따라와요.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을 교도관이라고 하잖아요. 교도관 뒤에 초병이라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경찰분들 중에 의병이라고 해요. 그 경찰인데 군 복무제처럼 취급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기동대라고 하는 데 있는 분들이요. 경찰 기동대에 있는 그
분들처럼 그런 게 북한 경찰에도 있어요. 보안원 안에도, 보안서에도 그 군 복무 북한에 10년이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군에 안 나가고 경찰을 도모하는 기동대 같은 게 있거든요. 걔들이 저희가 여자 교도소에 1200명 중에 여자가 있는데, 그리고 남자는 3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전거리 교화소가 3과와 5과로 나뉘는데 3과가 여자고요. 5과가 남자예요. 그래서 3과하고 5과 통틀어서 4200명에서 4500명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요. 남자 범죄자가 많을 때는 5000명까지도 간다고 해요. 그 한 4000명 정도를 몇 명이 지키냐면 400명이 지킵니다. 400명 정도의 이제 병사들이죠. 한마디로 군인이나 같습니다. 걔들이. 근데 이 옷은 군복이 아니고요. 경찰들이 입는 그러니까 경찰 기동대 옷을 입어요. 그래서 그게 보안원복이라고 하는 걸 입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뒤에서 실탄 2개, 걔들은 자동보총 같은 거를 메고 2명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은 소총, 권총을 뒤에 차고 이제 따라옵니다. 그럼 산에 풀어놨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뜨문뜨문 서서 이제 우리를 감시하는 거죠. 도망갈까봐. 그 위로 올라가면 나무를 찍는데 2시간 동안 아침에 산에까지 올라가는 게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저 한국 와서 한라산도 가봤거든요. 그게 무슨 산입니까? 그런 건 산이라고 하면 안 돼요. 뭐 들판길이더라고요. 얼마나 잘 닦이고 정상까지 한국 쫙 길이 얼마나 잘 닦였습니까? 북한은요 길이 없어요. 특히 교화서 우리 가는 데는 그냥 나무 잡고 길도 아닌데 막 가요.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나무를 직경이 30 정도, 너무 약한 나무는 못 찍게 해요. 직경이 30 정도 되는 나무를 5대를 찍는 게 하루 징벌과제예요. 도끼로, 손도끼 하나로. 그래서 그 30cm, 직경이 30cm짜리 나무 한 통을 찍으려면요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 도끼로 밑단을 친 다음에요 30cm 정도 올라가서 위에를 찍어야 돼요. 서로 이렇게 찍어야 돼요. 이렇게 찍어야 도끼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무가 서로 깎여서 나가다가 마지막에 끊어집니다. 모르고 한 대만 계속 나무를 자르겠다고 치잖아요. 도끼가 들어갔다가 안 나와요. 나무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그거를 하면서 나무를 찍을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나무 방향이요. 산이라는 게 평평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된 산에 사선으로 된 데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으니까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누워져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나무가 누워있는, 나무가지 잎사귀가 많이 달려있는 쪽으로 찍다가 나무 넘어지면 제가 죽지 않아요. 큰 나무니까 상하거나. 그래서 뒤편에 가서 찍어야 되고요. 뒤에 사람이 없는지 잘 확인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금방 하루면 깨우칩니다. 가서 그냥. 그래서 도끼로 한 5대를 찍어내면 찍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5대 옆에 가지가 붙은 거를 100% 도끼로 다 찍어내야 되고요. 제일 꼭대기 나무 길이가 있잖아요. 쓸만한 나무까지 또 잘라야 돼요. 나무가지 그냥 밑둥만 잘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화목이 되는 겁니다. 나무가 딱 잘라있는. 그리고 촉살이라는 쇠꼬쟁이를 도끼로 빵빵빵 박은 후에 그 위에다가 이제 천으로 있잖아요. 그 다 개인이 준비를 해야 돼요. 교도소에서 나오는 도구가 없고요. 자기가 입다 버린 옷이나 이런 것들을 바 같은 거를 만들어요. 서로 바느질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요만하게 이어갖고 든든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쇠촉살에다가 이제 박아서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그 나무를 2시간 반 정도 끌고 교화소까지 끌고 오는 게 징벌과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거죠. 산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처음에는 죽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산에 올라갈 때 벌써 기진맥진 했는데 나무 5대 찍으려면요. 이 배에 힘이 없으면 나무 못 찍어요. 그래서 나무 찍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요. 딱 도끼를 손에다 딱 쥐고 하이 하면서 힘을 딱딱 힘을 줘서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아마 단 한 번도 내 징벌과제 5대나 3대 뭐 있어요. 크기가 클 땐 좀 작게 찍어도 돼요. 개수. 그런 징벌과제를 선생님이 주는데 교도소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선생님이 주는 징벌과제를 못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의 다 못할 때가 많아요. 힘이 없어서. 근데 전 무조건 했어요. 하라는 건 무조건 했고요. 항상 1등을 했어요. 일하는 거를 제일 먼저 찍고 제일 1등으로 끌고 교화소 문 앞에까지 와서 제가 문을 다시 열고 제일 1번으로 올라갔어요. 왜 그랬냐면 힘이 넘쳐나서라기보다는 교화소 생활에 제가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불편하다고 계속 불편을 느끼면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제가 죽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삶과 희열을 느끼려면 성취감을 가져야 되겠다. 징벌가제지만 내가 돈 버는 것도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40명이 산에 올라간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해놓고 그리고 제일 굵은 나무를 제가 찍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거든요. 근데 굵은 나무 찍으면 제가 개고생이에요. 직경 20cm랑 직격 30cm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 엄청난 차이를 무게가요. 몇백 킬로 무게가 나가요. 그 나무 무게가. 그거를 칭찬받으려고 찍었고요. 제일 1번으로 올라와서 누구보다 먼저 내가 10분 15분 먼저 올라와서 탁 쉬면서 1등을 하고 성취감을 막 느끼는데 만족을 하면서 긴 시간을 버텨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됐을 때 제가 이러한 것들을 깨우치고 생활에 적응을 했고 한마디로 범생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선생님들 하라는 거 다 하고 그 이상으로 하고 이제 막 범생으로 살다가 딱 4개월이 돼서 전염병이 100% 다 없어지고 사민들이 면회를 들어오기 시작해서 저는 첫 면회를 나가게 됐죠. 그래서 한국 면회랑 북한의 면회는 정말 틀립니다. 한국 면회는 제가 TV를 통해서 봤어요. 직접 가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유리창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데 전화기 들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차분하게. 근데 북한에서 저도 처음 그때 갔는데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윤설미 어머니가 왔대요. 면회 내려오래요. 그리고 면회 내려가는 날에는 일 안 나간단 말이에요. 너무 신나잖아요. 그래갖고 막 가서 줄을 서가지고 내려갔는데 교화소 문을 열고서 한 30-40분 정도를 걸어 내려가면 면회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두근거리는데 들어가니까 북한 교화소는 정거리 제가 있던 교화소는 단체 면회를 합니다. 20명이 앞에 앉아 있고요. 앞에 20명, 10명? 10명에서 총 20명.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10명 정도가 한 번 하고 인원이 그날에 면회가 20명 정도, 30명 정도 하면 꺾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줄을 쫙 서서 끝에 가서 앉았어요. 정말 유리창, 한국처럼 비슷하게 유리창이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 유리창에서는 무슨 전화로 하는데 북한은 그런 건 없고요. 유리창이 있는 이렇게 쭉 유리창이 막혀 있어요. 내 몸뚱아리만큼 이만큼 의자 이렇게 앉으면 지금처럼 지금 보이시죠? 이만큼이 유리창으로 갈려 있는데 요 밑에서 요만큼이 비어 있어요. 유리 공간을 띄워놨어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냐면 요 공간으로 하는 거예요. 공간으로. 그래서 제가 어머니 하고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어머니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귀를 대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어머니 뭐 잘 지냈어요? 이렇게 하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땐 어머니 귀를 보는 거예요. 귀를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감옥 좀 제대로 지으면서 좀 잡아드릴 것이지. 그래갖고 이제 들어갈 때 다 약속을 해요. 우리가 소리를 크게 내면 한 공간에서 20명이 소리를 내면 목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유리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잖아요. 그 구멍으로만 말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 확적거리면 서로 면회를 온전하게 못했다. 그리고 면회 시간은 5분입니다. 그리고 면회를 할 수 있는 규정은 3개월에 한 번씩 면회를 올라올 수 있죠. 근데 거기 뇌물을 좀 주면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짬으로 이제 어머니를 보게 됐고 어머니는 저를 보는 순간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 이쁜 딸도 아니고 험상해진 제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막 우시면서 반가워도 하지 않는 중국 땅에 왜 갔니? 왜 가서 이 고생이니? 다시는 그런 데 가지 말고 다시는 나올 날까지 건강하게 건강 최우등 해라. 북한은 공부 제일 잘하는 거 최우등이라고 해요. 최우등, 우등, 낙제. 네,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가 제일 1등급 공부 잘하는 게 최우등이에요. 그래서 건강 최우등하고 오라. 그러니까 교화서를 대학교라고 해요. 인간 대학이다. 이래서 대학에서 제일 높은 점수, 한국어로 말하면 A+ 맞고 나오라 이겁니다. 그게 북한은 최우등. 최우등을 하고 나오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막 우시면서 그 짬으로 이렇게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그 시간이 전 목이 다셨어요. 들어갈 때는 우리 10명이 말을 하지 말자라고 말을 조근조근하게 할수록 잘 들린다고 했는데 서로 언성을 안 들리면 언성 높이고 하다 보니 저쪽에서 언성 높이고 뭐라고 해요? 삽니다야! 엄마 여기 휴지도 없어요! 뭐가 없다고 해!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목에 막 피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목이 아파갖고 5분이니까
면회 그만 막 울어요. 그래 막 울면서 언제 오니 하면서 그 요만한 거 있는 데다 손을 밀었는데 손 못 만지게 하거든요. 손을 막 밀으면 야 어느 언니야 막 그 면회자들이 있는 데서 막 곤봉 막 휘두르니까 이제 손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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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를 보면서 손 끝이라도 좀 어머니랑 닿아보려고 짬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맞춰요. 그러 나가면 밖에서 사가지고 온 음식이 있고요. 면식물, 옥수수 가루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그 가루 한 사람이 10kg씩, 15kg씩, 뭐 30분 또 걸어 올라가야 되니까 미국 올라가는 거죠. 밥을 먹는데 세상에 꿀맛입니다. 제가 생콩이 그렇게 맛있다고 했잖아요. 생콩도 저쪽 가랍니다. 그 배고픈 속에서 세상에 흰쌀밥에 어머니가 토끼곰으로 해오신 거예요. 토끼도 보양식인 거 아시죠? 토끼를 이제 토끼를 쪄가지고 오셨고 밥도 찰밥을 해오셨고 막 아직도 기억나는데 오이 무침이 그렇게 아삭아삭하고 맛있고 돼지고기 볶아왔는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막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날에 이제 면식 한번 갔다 오잖아요. 10명 정도, 20명 정도 내려갔다 오면 그 사람도 한 3일 알아요. 설사예요. 왜냐면 이제 평상시 안 먹던 기름이나 고춧가루 같은 거를 먹으면 배에서 아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힘들게 그런 면회를 올라갔다가 이제 올라올 때는요. 어머니가 준 밥이나 똑같은 게 좀 많이 사온단 말이에요. 다들. 그럼 그거를 가지고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싶지만 혼자서 한 방에 70명에서 1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여요. 다 못 먹이는 상황이라 아예 못 들여가게 해요. 사유 음식을. 그런데 이제 반장들이 내려갈 때는요. 야 음식 좀 갖고 오라 이렇게 해요. 그것도 꼭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숨기는 게 또 별난 작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숨겨요. 여자들 좀 숨길 때 많잖아요. 네, 비닐봉지다 싸서 다 숨겨가지고 올라와요. 그 짬에도. 그래, 오면, 저녁이 되면 딱 들어오면 제가 이제 일하고 그 사람들은 갔다고 저는 면회를 하고 올라왔잖아요. 막 기분이 막 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면회만 있으면, 그때 당시는 면회만 오면 교도소 생활 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있으면 저녁에 사람들 다 잘 때, 지침! 하면 딱 눕죠. 그러면 선생님 없고, 반장이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다 퇴근했으니까 그럼 반장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반장이 야 설미야 일로 와. 뭐 숨겨가지고 왔어요. 어머나 고추장밖에 못 숨겨왔습니까? 그건 대신 막 이러면서 공짜로 먹는 거니까. 그래 막 앉아서 먹으면요. 한 방에 100명이요. 다 막 잠을 못 자요. 그 마늘이나 고추 같은 거를 평상시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 감옥 안에는 그 고추장 같은 거 조그만 냄새 나잖아요. 그걸 다 맡아요. 막 너무 먹고 싶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도 막 차라리 그 냄새라도 안 맡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 맡는 사람들은 지옥이 따로 없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배 안이 그냥 완전 막 밤에 잠을 못 자세요. 너무 먹고 싶어서 그 고추장 한 조각 먹고 싶어서. 그때 제 최고의 소원이 뭐였었냐면요. 나는 목숨을 걸고 이제 이 생활을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생활을 이겨서 생존율 40%에 속해서 50%에 속해서 내가 살아서 나간다. 난 만약에 살아서 나가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흰쌀밥에 고추장만 찍어 먹으면 행복하게 살 거다. 나 그거에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리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지금도요 너무 힘들고 속상한 일이 많잖아요. 한국 와서 사는 거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흰쌀밥에 고추장을 찍어 먹어요. 그때 그 이상의 욕심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의 욕심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그거를 먹으면요 처음엔 전 못 깼더라고요. 좀 못 먹겠어요. 고추장에 그러니까 아예 일단 많이는 못 먹겠더라고요. 한 두세 술 먹으면요 또 그때 생각이 나면서 그냥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먹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때 내가 정말 그 목숨을 건 사투 속에서 내가 살아만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얘 살아야지 아무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라던 생각이 나서 고추장이 최고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그런 고추장을 사람들에게 다 대접하지도 못하는 것도 너무너무 가슴도 아프고 그러면서도 또 어쩌겠어요. 또 반장이 최고인데 반장 눈에 걸리면 교화생활 못해요. 왕따 당해서 죽어요 그냥. 그래서 반장이 해오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면회 갔다가는 이렇게 올려오면서 매달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면회를 받으면서 정말 그간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다 겪어내면서 설매는 정말 지혜롭게 견뎌냈습니다. 거기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어떤 상황에도 못 살 상황은 없습니다. 교화소요? 교화소도 교화소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면 살 수가 있고요. 살고자 하면 꼭 살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설미가 어려운 그 5년을 버텨내고 네, 또 출소를 하게 됐죠.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해야 되나요? 교화소에서 출소하는 날 잊지 못할 그 스토리 여러분들께 다음 시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한 밤, 즐거운 밤 되십시오. 욕심 없는 하루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